있죠? 그 정도는 여기 나머지 이두 자리에 존경하는 마포 구민 여러분, 문화예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일주일 동안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1년 12달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국민들의 쓴소리를 좀 달게 들으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방역 전선에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도 힘들지만 특히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많은 문화예술인으로부터 어려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마포구는 글로벌 트렌드를 이끄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입니다. K-POP 열풍의 진원지이자 한류 콘텐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이곳 홍대와 연트럴파크로 불린 이 경의선 숲길을 중심으로 많은 대중예술가들의 새로운 문화의 꽃을 피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아들이 이 근방에 자취를 하고 있어서 여기를 자주 밤에 걷곤 하는데 오늘 우리 존경하는 정창래 의원님 이 지역에 함께 같이 모여서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소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제가 황희 장관님과도 여러 가지 대책 문제와 또 LH 사장으로부터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창작 공간 문제에 대한 대화를 좀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경청하고 저희 당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내주신 예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지역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우리 송영길 당대표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인들 이곳에서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동균 마포구청장님도 나오셨고 시의원님, 구의원님 다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이곳은 지금 이제 아름다운 이렇게 공원길이 됐는데요. 원래는 지상 1층, 지상 2층 두 개의 기차가 달리는 것으로 계획됐던 그런 길입니다. 그것을 지하화하고 또 그 위를 이렇게 공원화했는데 철도 유휴부지를 이렇게 공원화한 최초의 사례이면서 가장 모험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이곳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마포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곳에 오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확실하게 좀 줄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국회의사당이 폐쇄된 국회의원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지금 무대와 공연장과 기회가 다 지금 폐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그 어려움을 많이 도와야 되지만 실제로 공간의 활동의 장, 공간의 장이 없어져 버린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을 오늘 듣고 우리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이분들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지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저희가 예술가들이 정말 이게 뭐지 당이나 그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 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저희들의 그 어려운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니 정말 예술계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로 이제 예술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부에서 한시적인 어떤 그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예술가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판입니다. 예술가들한테 판이라는 것은 팔판이며 그 다음에 놀판입니다. 놀판이라는 것은 예술가들이 마음껏 그 예술을 펼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입니다. 이런 장소와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께서 LH 사장님도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전국에서 LH가 그 뭐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마다 그 안에 반드시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이나 어떤 그 공연장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히 이제 아까 그 이정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로 예술계의 그 정말 수입이 너무 감소했습니다. 아까 뭐 무용은 92억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더 많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주목받지 않는 그 분야이고, 그리고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정말 국립 뭐 현대미술관, 국립 뭐 연구원 이런 게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국립무용원이 정말 절실합니다. 이 국립무용원을 통해서 무용가들이 마음껏 뛰어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창작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용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이 정말 예술가들 위해서 좋은 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술가 그 일반 개개인을 다 모아놓고 듣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대표님들을 통해서 그 수렴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일반 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고충을 호소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면담 요청을 하면 일시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민원이라든지 정말 장르에 편중된 그런 그 요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10분을 만나기 위해서 세종시로 내려간다고 그래도 문화체육 담당 그 공무원들은 거절을 하고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예술가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말 예술인들이 정말 항시적으로 그 호소를 하고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통 창구가 필요하고요. 정말 이 공무원들이 예술가 위에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 특별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이나 의원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영화 산업에 있어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영화감독, 뭐 제작자, 극장이 있다 그럴 때 본질적인 단어는 아무래도 영화 감독이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봉준호 감독님이 있고 뭐 극장 체인이 있다 그럴 때 대표성을 띄는 건 아무래도 봉준호 감독님이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극장도 어렵겠지만 시스템도 어렵지만 창작자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원의 방향이 창작자 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 의원진들 뭐 세미나하고 이런 거 보면 다 극장 시스템으로 나가 있어가지고 극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방역을 잘하고 계셔가지고 백신 잘 맞으면 내년에는 열린다고 했을 때 그럼 극장은 살아남았는데 그 안에 틀 영화가 과연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52세 뭐 동료 감독님 만났는데 그분이 영화 2편을 만드셨고 나름 아는 배우도 나오신 분인데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최근까지 대리운전 하셨고 작년 수입 600만 원이고 지금 허리 다쳐갖고 잠시 못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 의료보험료가 수입이 작아서 15,000원 나왔는데 지금 3만 원 올랐다. 이유가 뭔지 몰라서 다음 주에 의료보험을 가서 따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감독님들이 봉준호, 최동처럼 천만 감독님 계시니까 다들 잘 사는 줄 아시겠는데 제가 지금 자료집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님한테 직접 전달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영화감독들이 2019년도 자료인데 코로나 전인데도 5년 동안 평균 연봉이 2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대한민국 영화감독 70% 이상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진 자라고 기득권자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저게 5년 동안 2019년도에 저러니까 코로나 발생한 지금은 아마도 연봉 1,000만 원이 안 되는 감독이 많으실 거고 실제 지금 여러분 시민들이 밤에 이용하는 대리기사님 중에 한두 분은 영화감독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으로는 창작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극장 시스템도 당연히 도와야 되지만 그 안에 창작자들이 얼만큼 진화를 쓸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손을 좀 내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이렇게 영화감독님들이 열악한 상황이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봉준호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한국 정부나 어떤 시스템에서 그분에게 돈을 드리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미국과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조차도 봉준호 감독님한테
공정한 보상을 빼서 돈을 들이죠. 최근에 해외에서 청작자라면 다 돈이 나오는 건데 한국에 줄 데가 없었던 거예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영화감독조합이 거의 최근에 알았어요. 돈이 그냥 사라진다는 거를. 돈을 받아오는데 너무 울컥했던 것은 뭐냐면 프랑스 나라가 한국의 독립영화감독한테 돈을 떼놓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우리 독립영화감독들한테 이 영화가 틀어질 때 돈을 떼서 드리는 게 없는데 프랑스라는 나라가 한국 독립영화감독들에게 장편 영화도 아닙니다. 단편 영화감독들에게 돈을 떼서 주는구나. 이게 문화 선진국이 아닌가. 그래서 뭐 법상까지 이야기하면 힘들지만 한국 저작권법 그 100조에 대한 이야기 다 아실 텐데 우리 예술가들이 다 제작자한테 그냥 양도하는 듯이 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법 지금 뭐 수정안도 올라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대표님 옆에는 우리 같은 예술가가 있어야 되지 대표님 옆에 제작자와 극장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의원님 옆에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은 본질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자리를 조금만 더 마련해 주신다면 앞으로 좀 아름다운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정말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작권법이나 창작자의 본질에 대한 어떤 고려를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앞서 감독님 말씀하시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연극은 사실은 극장 자체가 창작 공간이자 행위 공간입니다. 거기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관객들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한데 사실 연극계에서 가장 시급한 건 방역 지침을 각 소극장마다는 가장 열심히 잘 따르고 있고 그리고 대학로 소극장에서 저희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역 지침이 일반되지 않거나 대학로 소극장 작은 규모의 100석 이하의 극장도 있고 어떤 극장은 1000석 가까운 극장도 있지만 그 극장 규모에 맞는 재정 상태에 맞는 방역을 지침을 따르다 보니 이 큰 극장들은 방역 지침을 잘 따르게 됩니다. 근데 좀 영세한 극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방역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확진자가 안 나오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일관적인 그런 지원들이 좀 대학로 소극장들한테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은 큰 극장 국공립단체라든가 이런 문화예술 단체 극장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데 소극장들은 그걸 극장 대표나 극단 대표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리두기 객석 한 사람씩 뛰어앉기 확실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도 많이 풀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역 지침에 대해서 극장에서 좀 많이 완화를 해줘도 저희 연극인들은 스스로들 많이 지침을 지키기 때문에 그쪽 완화도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특히 연극은 특히 그렇습니다. 극장이 저희 터전이고 저희 삶의 어떤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어떤 지원금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원금을 주긴 하는데 이 공연은 무료이며 그러나 이 공연자들 특히 창작자들이 수익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좀 규약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이게 어떤 불합리로 이루어지냐면은 창작자들이 공연은 하고 싶지만 그 지원금을 받고 나서도 자신의 사비를 또 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까 감독님도 다른 감독님도 대리운전하고 그런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술가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지원금이 생각자들의 어떤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게 최소한의 그런 거는 보장해 줄 수 있는 지원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션이면서 제가 또 뮤지컬 업계에서 영상과 그 다음에 미술 감독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아무런 어떤 음악도 그렇고 뮤지컬 쪽도 그렇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시간을 보내고, 올 봄에 어느 정도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좀 제약이 풀려서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동안 한 3개 도시를 돌면서 공연을 실제 했습니다. 예, 방역 수칙에 맞게끔 관객의 50% 정도를 받고 실제 공연을 합법적으로 했는데, 같은 시기에 홍대에 지금 계신 홍대 이 주변에는 수많은 락 뮤지션들이 활동하는 클럽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클럽들이 있는데, 그 클럽에서 같은 시기에 공연을 똑같이 합법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킨 상태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도중에 구청에서 들이닥쳐서 공연을 중단시키는, 여러 공연을 중단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수많은 락 클럽들이 어떤 공연법이라든가 공연장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뮤지션들이 하는 그 음악 활동이 예술 활동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접촉이 된 그런 상황이 돼서 공연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락 뮤지션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요, 뭐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조차도 바라지 않습니다. 원하는 거는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무슨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알기로는 저희 이쪽 홍대 클럽에서 공연을 하면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겉모습만 머리 길고 뭐 좀 약간 안 좋게 보인다고 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굉장히 순수하고 정말 착한 친구들이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음악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건 굉장히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위상이 많이 커져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문화의 강국이다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사실상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전 세계에서 단지 이 대한민국만 락 문화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락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지표가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가보시면은 길거리에서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공연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거든요. 그 아티스트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그 나라 문화가 건강하다, 기초가 단단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 이런 거조차는 바라지도 않고요. 할 수만 있게 저희한테 라이브 클럽 법이라는 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방금 말씀하신 이제 김병삼 씨는 저랑 30년 되기 친구입니다. 김병삼 씨가 방금 이제 큰 실수를 하셨는데 지원금 같은 거 바라지도 않는다. 저는 바랍니다. 저는 많이 바랍니다. 저는. 저 역시 코로나 이전에는 공연 수익으로 상당히 저도 괜찮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3분의 1 토막한 상황입니다. 아까 정청래 의원님 뵀는데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냐고 저거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만 나오고 참 큰일이다 이거. 저는 수년 동안 이제 바른음원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협동조합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음원 산업, 음악 산업에 이제 굉장히 불공정 사례들이 있습니다.
분배율의 굉장히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고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저는 수년간 이제 싸웠고 그 결과가 사실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음원 산업에서 고질적으로 이제 있었던 그 음원의 그 할인율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요일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려 4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를 지금 35% 가져가게 5%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선거할 때도 제가 대통령 후보님이죠. 당시 후보님한테 가서 제가 당당하게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리고 이 공약으로 내거신 게 문화 공약으로 내거신 게 창작자 우선주의를 하겠다. 그 대통령님의 공약입니다. 이게 창작자 우선주의. 저는 예전에 이 문체부에 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문체부에서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 담당자 분들이죠. 근데 지금은 좀 제가 가면 이제 그러진 않으시는데 무슨 저 멜론에서 일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음원 문체부 멜론이라고 왜 음원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입장을 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문체부가 창작인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사업자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쪽을 대변해주고 할 수 있느냐. 정말 저는 눈물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그 모습을 보고 와, 여태까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인식의 변화도 좀 만들어내고요. 그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음원 산업에 있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약간의 성과가 있었지만은 이제 방금 이제 김병삼 씨가 말씀하신 것 같이 클럽 문화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 어딜 가도 이제 클럽의 문화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음악이라는 장르는 이 클럽에서 음악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산실이에요. 클럽에서 새로운 음악이 태동이 되고 또 그게 발전이 돼가지고 하나의 유행한 트렌드가 되고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BTS가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니까 K-팝, 한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니까 다 잘 되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0.001%밖에 안 되는 그 이하의 아주 최상위권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정책은 항상 그분들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다수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요. 하루하루 오늘은 어떻게 살지? 한 정도의 그 아주 고단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김병삼 씨 제가 실수했다고 얘기해서 전 지원금 받고 싶습니다. 네. 네. 그것도 아주 그냥 복잡한 서류 막 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줄 서서 그냥 이렇게 현금으로 봉투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클럽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클럽들이 이 동네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십 곳에 이 라이브 클럽들이 있는데 이게 다 불법입니다. 사실은 일반 음식점으로 다 등록이 돼 있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장하고 클럽하고 좀 다릅니다. 공연장은 이제 공연법에 의해서 아주 정확한 공연법에 의거한 아주 엄격한 룰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이 있고요. 근데 클럽이라는 거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에서 지금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이게 1999년에 이게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공연이라는 것도 문화가 조금씩 바뀝니다. 옛날에는 앉아서 관람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 이제 일어나서 서서 소위 스탠딩 공연이라는 것도 많이 하고요. 뭐 나가서 춤도 추고 같이 이렇게 호응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이제 클럽에서 일어나서 뭔가 호응을 하고 하면은 이게 불법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좀 뭔가 법률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법률적인 어떤 법적인 지위를 마련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20년도 넘게 지금 이제 이대로 지금 변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 대표님 오셨으니까 당론으로 정하셔서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K-팝, 뭐 한류 하지만은 정말 이 기반이 되는 거, 정말 기반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반이 되는 거, 이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반을 착실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이 한류가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그런 뭐 저는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 대한민국의 나라의 문화 산업에 혹은 이 대한민국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좀 그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 안전성을 보장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지금 민심경청 프로그램이 이제 전국에 있는 각 지역구 지역위원회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마포에 거주하는 청년들 목소리를 들었는데, 청년이기도 하면서 또 문화예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악을 이렇게 좀 변형해서 퓨전 국악을 하고 있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예요. 근데 33살이라고 하셨죠. 아주 청년들인데 그런 문제들과 함께 같이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퓨전국악그룹 경지의 오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국악 퓨전그룹 단체고요. 우리의 음악인 국악과 다른 타 장르의 여러 음악을 섞어서 여러 가지 갈래 장르를 만들어내는 단체입니다. 잊고 살지만 잊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것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유관순 열사님, 안중근 의사님, 일제강점기 공개토 대행님, 이순상을 등등 여러 음악들을 만들어서 지금 뮤비랑 음원을 배급 유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갈래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술가분들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좀 쉽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제가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제 개인으로 좀 느낀, 단체에서 느낀 것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는 시점에 사실은 좀 도달하게 됐고요. 그 시점에서 찾다 보니 이전엔 그냥 공연을 찾아서 막 공연을 했었는데 국고지원 사업이나 이런 공모지원 사업이 있음을 또 알게 돼서 작년 한 해 동안 직접 서류를 밤새 써가면서 그런 공모나 국고지원 사업에 이제 도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국고 보조 지원 사업과 공모 지원 사업의 크기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단체가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또 계기와 도약의 발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좀 건의 아닌 건의를 사실 드리자면, 많은 예술인들이 이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접하지 못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더 쉽게 접하고, 그 서류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접하고 좀 더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소통과 커뮤니티의 장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시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혜리님 이제 무용을 하시는 거죠. 국립무용원이나 여러 가지
문화관광 체육 공무원들의 소통 청구 문제 주신 것 잘 제가 문광부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LH 아파트 개발할 때 공연장 창작 공간 만드는 문제도 LH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H가 여러 가지로 매입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술가들에게 한 50%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저도 인천시장 시절에 제물포 우강마을을 이제 개발해서 이런 예술가들에게 거의 저렴하게 제공했던 생각이 나는데, 제가 북경青화대교에 한 1년 우리 정청래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그때 798 거기 한 도심의 변기창 공장을 예술가 단체로 바꿔가지고 완전히 거기가 이제 북경의 중심지로 발전한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주거 공간의 문화를 같이 입히면서 그 문화 예술인한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이 오히려 더 그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그만큼 다시 돌아오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LH하고도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환 감독님이 주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창작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아까 우리 신대철 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창작자 중심이 아니라 플랫폼이나 사업자 중심의 이런 지원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창작자 위주의 그런 지원에 대해서 아주 저도 공감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독립영화 감독들에게 지원금을 보내주고 있다는 말씀드리니까 좀 부끄럽네요. 그 내용을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화 감독이 총 몇 분쯤 되죠, 우리나라에? 전체를 다 모르겠지만 한국 영화감독조합이 한 370분 계시거든요. 370분. 예. 그렇죠. 우리가 봉준호 감독에 환호하기 전에 거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독립영화 감독님들의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황희 또 배우님이 주신 방역 지침을 좀 유연성 있게 적용해서 각각 공연이 좀 될 수 있도록 소극장 같은데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 제안하고 있는 게 코로나 프리 지역을 좀 만들자. 우리나라처럼 디지털이 발전한 나라에서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나도 보죠 뭐. 우리나라처럼 디지털이 발전된 나라에서 사실 하루에 600명 정도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데 5천만 원 따지면은 0. 몇몇 프로의 그 코로나 확진자 이 때문에 이 전체의 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잉대응과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이 좀 많이 되고 그러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게는 4인 제한해서 플러스 알파로 허용해 주는 방안, 일반 의식자 뭐 거 공연장 같은 데도 이걸 예외로 좀 인정해 주는 방안, 그리고 공연장에 코로나 프리 지역을 해서 앱을 깔아 가지고 체온 측정이나 이런 게 다 좀 주변이 점검된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좀 개방하는 방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그래서 이게 이 전체 5천만 국민을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지역도 코로나 안 나는 지역은 이제 4인 제한을 철폐하는 지방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것과 병행해서 탄력적으로 공연 분야의 좀 규제가 완화되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브 클럽법은 이걸 좀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일반 의식점과 공연법 사이에 있는 중간 영역에 이 클럽 문제에 대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그 동네 조기축구에서 뛰었던 이천수 선수가 월드컵 스타로 발전했는데, 조기축구가 활성화돼야 월드컵 스타도 나온 것처럼 이런 클럽이 이렇게 저변을 확대해야 이런 새로운 우리 한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신대철님께서 말씀하신
함춘호 선생님도 잘 친하죠. 제가 함춘호 선생님 기타에 반한 사람입니다. 그 지난번 촛불 집회 때 전인권 씨와 같이 공연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한 대로 클럽 문화가 음악 창작의 산실과 태동이 되도록 해주라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잘 이번에 배우고, 우리 유정주 의원님이 이 라이브 클럽 제도화 문제를 만약에 준비하시면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법이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데, 그 손실보상법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이 어떻게 녹여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오연님께서 이게 퓨전 국악을 30대 청년 이렇게 해주신 건 너무나 대견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예. 진짜 지난번에 범 내려온다 그 이날치인가요? 그 엄청난 국민적 선풍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거기도 아마 문광복 공모 사업으로 그게 그 채택이 됐죠. 한국에서 엄청 인기처럼 이런 공연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의 이런 공연 단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또 추가로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우리 정의원님도 한 말씀 하시고. 유동규 의원님이 왜 단속을 했어요? 유동규 청장님 한번. 그래요? 라이브 클럽. 아니, 풀어줬어요. 풀어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장님 잠깐 앉으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춤추면서 맥주도 한잔 하고 하는데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지된 상태 앉아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단속 나오면 무조건 다 불법인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고 계속 해봤더니 지난번에 한정희 정책위 의장한테 그 클럽 관계된 분들도 면담도 같이 하고 했는데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축물도 1종, 2종, 뭐 3종 있듯이 이 종을 바꿔야 되는데 그 종이 없어요. 근데 그 종을 중간에 끼워 넣으려고 그러니까 클럽에 맞는 거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종 음식점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합의 조정을 해야 돼요. 일반 음식점, 유흥 음식점 그렇죠. 그 사이에 뭘 예. 반란 조정 같은 일반 음식점, 대중 음식점, 유흥 그러니까 유흥주점에서 특히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거기는 그럼 세금이 적은 거 아니냐. 우리는 세금 내면서 하는데 거기는 세금도 덜 내면서 왜 우리보다 더 활성화돼 있냐. 이래서 산업 그 종끼리 그 타협을 하고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라이브 클럽법이 만든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마포구에 홍대 주변에 그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법 만들기 전까지 그분들에게 막 단속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잘해주실 건지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아까 이거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공연하는 분들이 대중음식점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공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단속을 완화해서 지침을 내보냈고요. 벌써 우리 마포구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는 지금 클럽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무대를 설치해놓고 움직이면서 춤을 추면서 음료를 마시는 이 업소도 대중음식점인데 이게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하는 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마포는 클럽에 가는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마포는 많이. 근데 법으로 이걸 제도화해주면 그리고 구청에서도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 추진이 우선돼야 합니다. 정책위원님 말씀처럼 종끼리의 어떤 서로 이게 안 맞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조절해서 그러니까 세 개로 세분화된 대중, 일반, 유흥 요거를 한 종을 더 넣어서 이렇게 세분화해주면 중간에 하나 끼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양쪽에서 좀 이렇게 합의를 좀 해주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계속 민원 넣고 그렇죠. 막 이렇게 괴롭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정기 의원이 잘해주세요. 지금 이거 하나 물어보세요. 지금 문광부에서 지금 한 15,000명? 뉴딜 정책으로 180만 원? 한 5개월 지금 하고 5개월. 그게 좀 도움이 됩니까? 한시적이죠. 그래서 정말 좀 상시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판이 필요한 거예요. 판이라는 게 이제 기회잖아요. 그래서 공연의 기회라든지 정말 장소,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이 없고요. 저 마포구청장님과 우리 정찬대 의원님께 불만이 있는데요. 저도 마포구에서요, 한국문화자료원이라는 연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청래 의원실에서 발의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데 중년, 그 다음에 그 실기와 창작이 아닌 연구나 정책가들은 하나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술 정책이라는 게 그냥 어떤 한 단체, 한 장르나 한 그룹이 아니고 정말 그 두루두루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 좀 뭐랄까 널리 비추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요. 이런 정책을 만들 적에는 또 미래를 보면서 살펴가면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가 이제 예술진흥법인데요. 예술가들이 가장 요즘 많이 그 이슈를 제기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안 됐대요. 민주당에서 그 발의를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아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술법을 좀 잘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예술하고 관계가 있는가요? 예, 예술 그 뭐지 성차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권리보장법도 있습니다. 예술 권리보장법의 그 어떤 예술 권리보장법. 그것도 지금 아직 계류 중에 있어요. 발의돼 있고 그거는. 그거는 정말 약속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누가 위원님 발의했어요? 아니요, 그거는 김명주 의원님께서 20대 했다가 없어지고 21대 되자마자 발의를 했는데 문체위 위원이 아니십니다. 그래도 이제 문 정권에서 가장 먼저 약속을 했던 부분이어서 아니, 연내에는 민원 반드시 넣는 자리인 거 가능한 것 같으니까 저도 민원 넣자면 저작권법상에 여감독이 저작권자가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지 않아요? 뭐가 저작권자예요? 저작권법상에 여감독은 창작 저작권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공정한 보상이 이 정권의 과도가 공정인데 제가 바로 개정하는 거예요. 프랑스가 그 자기들은 알아서 타국의 예술가들한테도 창작 돈을 떼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영화감독들이 저작권 로열티도 못 받아요? 못 받고 있다. 감독이? 예. 그러니까 오중에서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겠습니까? 일본 같으면 영화 3편만 좀 유명한 영화를 찍으면 평생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일본 영화감독인데 한국 영화감독은 제가 6편 가까이 찍었는데도 매일매일 삶의 투쟁에 있어야 되니 이것이 문제가 영화 감독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야 되겠네요. 승인은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울해가지고.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에 제가 이제 물광에 처음 가가지고 당시 SM을 제가 갔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음반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더니 다 무료다운 하는데 뭐하러 하냐,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생긴 게 무료다운 금지예요. 그때 소리바다 법시 문제 나왔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음원 관리, 근데 음악 같은 경우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세션까지 저작권으로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이제 돼가지고 뭐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저작권이 가잖아요. 그때 그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영화 쪽은 영화 감독 아니면 누가 지금 저작권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작권법에 그 조례가 하나 있는데 그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을 시 제작자가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간다는 식으로 돼 있다니까. 제작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제작자가 갖고 가서 투자사와 배급사 이거는 사각지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자기들 떼주듯이 우리도 마땅히 자기들 영감독들한테 줄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영감독이 참여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음반 같은 경우는요, 작곡자, 작사자, 뭐 가수 다 가져가거든요, 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저작권 협회 이런 데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갑질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좀 관여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창작자들은 다 갔어요. 모든 법을 하실 때 담당 국민이 옆에 있으면 되는데 의원님들 옆에는 단체가 옆에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실제 이런 사람들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인데 단체장을 항상 부르거나 회사 대표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실질적인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면 연락 좀 주시면 영암독조합 다 가서 저는 인원을 넣을 그건 없지만 당 대표님을 또 뵌 자리니까 말씀하셔서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플랫폼사하고 창작사들 간에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불공정한 부분들이 플랫폼사들이 지나치게 제작자가 아님에도 공동제작의 타이틀을 걸어서 자신의 어떤 지분을 가져가고
텐트가 다루고 있고요. 또 플랫폼에 대해서 가방위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다 이 3에서 일어나는데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면 뭔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 이 문체위와 가방위를 상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가서도 문체부에 갔는데 플랫폼사의 편을 들고 대변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런 게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창작자들이 가장 겪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처들끼리의 어떤 협업이나 TF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추가 말씀, 저는 이제 계속해서 경청 릴레이를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참석해주신 분들 덕분에 저도 대표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셔서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챙겨서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네.